빨리. 자. 그래서 일단 생산 가능 곡선의 요 정도를 좀 알고 있어주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요 생산 양 문제로 보자고. 생산 양. 그래서 이제 얘들아, 너희가 문제에서 생산 가능 곡선 형태로 나온다? 그럼 무조건 생산 양 문제야. 알겠죠? 무조건 생산 양의 문제고. 그럼 이 문제는 또 봐봐.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갈게. 이 문제는 똑같거든. 일단 각국에 x 하나 생산했다는 기회비용. 얘들아 봐봐. 그러면 각국이 x 5개를 만들게 되면 y 8개 포기하잖아. 그러면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물어보면 얘들아 약간 분모 생산량은 분모. 그러면 x 5개의 기회비용 물어봤을 때 숫자 5가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 분모가 되면 돼. 이때는 분모가 돼야 돼. 반대야. 알겠지? 그럼 분모가 되니까 5분의 8y가 되는 거야. 5분의 8y가. 그러면 다시 각국의 y 하나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물어보면 이 y에 있는 숫자가 분모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럼 분모가 돼야 되니까 8분의 5x야. 8분의 5x. 그 다음에 을국에 얘들아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물어보자. 그럼 이거는 쉽지 뭐. 그냥 근데 어쨌든 얘가 분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얘가. 자 10분의 10이니까 1y고 y 하나도 1x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른데 그 다음부터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얘들아 x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작다? 각국이랑 을국 중에서 을국이 더 작죠? 5분의 8이랑 1이니까. 그러면 을국은 어디에? x제의 비교우위가 있는 거고요. y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각국이 더 작잖아. 맞죠? 각국이 더 작으니까 각국은 y제의 비교우위가 있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앞으로 각국은 y제만 만들게 되는 거니까 각국은 이 점도 만들 수 있고 이 점도 만들 수 있고 이 점에서도 만들 수 있었고 이 점에서도 만들 수 있었거든. 근데 앞으로 각국은 여기서만 생산하겠음 이게 되는 거야. 알겠죠? y 8개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니 없니? 그건 불가능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자 y 8개만 생산하게 되는 거고 을국도 마찬가지로 x제의 비교위가 있었고 x제에 특화를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되겠죠? x제를 특화시키겠다 했으니까 앞으로 을국은 요 점에서만 만들겠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 몇 개? 10개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됐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봐봐. 지금 따로 1대1 교환이란 말이 없거든.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교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무역이 가능한 교환 범위를 구해보자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이렇게 적어봐. x 하나를 기준으로 y가 몇 개와 몇 개 사이가 돼야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y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x가 몇 개와 몇 개 사이인지 빨리 적으세요. 스스로. 아까처럼. 알겠죠? x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y 몇 개 몇 개 사이. 그리고 어떤 나라의 입장인지 이걸 표시해야지 나중에 너희들이 보기를 풀 수 있어. 뭐 을국이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 알겠지? 그냥 그대로 숫자 집어넣지 말고 이제 어떤 나라 입장인지를 보고 판단해. 아니 그냥 그대로 숫자 넣는 건 내가 쓰라고 안 해. 알겠죠? 어떤 나라인지 너희가 알아야지. 그럼 나중에 보기 풀 때 다시 또 볼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럼 항상 x를 기준으로 한다면 x를 특화시킨 나라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먼저. 그러면 다시 을국은 x제 주고 그러니까 각국으로도 y제를 받아오는 거니까 x 하나 줬을 때 1y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적게 받아야 된다?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을국은 알겠죠? 을국의 입장에서 뭐 알아서 쓰면 되니까 1y보다 더 커야 돼. 을국의 입장에서 받아야 돼. 맞죠? 더 받아와야 돼. 각국은 5분의 8y보다 적게 줘야 되겠죠?
자기들의 y를 각국은 적게 줘야 돼. 각국의 입장에서는 미만이고 뿔국의 입장에서는 초과인 거야. 초과인 거야. 그 다음에 y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들아 빨리 y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각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고 적어도 8분의 5개보다는 더 많이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와야 되는 거야. 각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8분의 5y보다는 더 커야 한다. 각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을국의 입장에서는 한 개보다 더 많이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1x 사이가 되는 거죠. 8분의 5x는 네? 그런데요. 미안.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너희가 해야 되는 과정인 거고 결국 보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몇 대 몇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얘들아 봐봐. x 5개와 y 5개를 교환한다면 무역이 성립하는가? 라는 보기가 나왔다. 그리고 x 10개와 y 16개를 교환한다면 무역이 성립하는가? 미안. 잠시만요. 7개라고 할게. 14개라고 할게. 자, 그러면 x 5개랑 y 7개가 나왔어. 그러면 뭐 이거를 기준으로 곱하기 5를 하든 이거를 기준으로 곱하기 8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기 쉽게. 이건 누가 봐도 여기다 곱하기 5는 더 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기 5를 했더니 5y, 5x 맞죠? 그 다음에 8y 그러면 5개 x는 y 5개와 8개 사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가 되는 거지. 한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분자냐 분모냐 이거 잘 판단해요. 이것만 안 틀리면 돼. 이것만. 비용 문제인지 양 문제인지 알겠지? 이거 틀리면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실수라도 당연히 알겠죠? 저거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는 돼야 안 돼.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 맞지? x 10, y 10, 16 그러면 10이랑 16 사이니까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난 되나? 나 겨울 때 이해한 적 있어. 위에 건 되는데 아래 건 안 돼. 빨리 생각을 해봐봐. 위에 건 똑같은 배수인데 왜 안 되냐? 그만큼 없으니까. 그래. 지금 봐봐. 애초에 저 생산량이 최대치라고요. 이게 되겠니? 그러니까 y 14개를 만들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런 걸 따져야 된다. 알겠죠? 경제는 이런 게 있지. 6반에서 10이거든요. 아니 건드리지 마. 난 싸움 싫어해. 싸움 안 돼. 진짜. 이거 알겠죠? 얘들아? 여기 아마 칠판이 여기 있어. 쌤이었어요. 칠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되겠지? 얘들아 이거 차이 뭔지 알겠지? 야야 이제 봐봐. 내가 여기서 좀 더 어려운 이야기 하자. 빨리 어려운 이야기 하자. 자 지금 봐봐 얘들아. 각국은 어쨌든 다시 얘기해라. y제만 8개 만들기로 했고요. 을국은 x제 10개를 만들기로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건 다시 만들어 볼게. x 10개 각국에 x 10개와 아니지 미안 을국이죠. 을국의 x 10개와 각국의 y 5개가 알겠죠? 그대로 교환된다. 만약 교환된다라고 하자. 알겠죠? 교환된다. 이제 생산 가능성을 좀 더 해야 돼. 얘들아, x랑 y가 있을 때 각국이 무역 이전의 생산 가능 곡선에 일단 이게 무역 이전의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 맞지? 무역 이전 생산 가능 곡선이야. 무역 이전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얘들아, 근데 어쨌든 지금 각국이 y 8개를 특화시키기로 했던 나라거든. y 8개를 맞지? 특화시키기로 했는데 자기 8개를 줬을 때
을곡으로부터 x 10개를 받을 수 있대. 얘들아 받을 수 있대. 알겠죠? 그러면 자, 잘 봐. 받을 수 있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지. 이니 x y 8개를 만드는 건 변함이 없잖아. 근데 받을 수 있는 게 원래 10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니들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거는 생산 가능선이야, 소비 가능선이야? 이거는 소비 가능선인 거야. 왜냐면 이 나라가 x 10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알겠니? X를 가지고 살 수 있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y 8개를 가지고서 x 10개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 가능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소비 가능선이 되는 거지. 이렇게 5개는 8개일 때 5개를 생산할 수 있고. 그치. 원래는 이렇게 또 이렇게 생산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파란색 선은 y 8개를 생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x개가 더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더 늘었잖아.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봐봐요. 그렇게 되면, 자, 이 나라는 이제, 여기서 나랑 할게 많아. 이 나라는 y 한 개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무역 이전에 비해서 무역 이유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y 한 개의 소비의 기회비용. 원래는 8, 5였잖아. 알겠지? 8, 5였는데 8, 10이 된 거잖아. 네. 알겠죠? 그러면 y 하나에 대한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다, 작아졌다? 원래 8분의 5였는데 8분의 10 된 거잖아. 소비의 비용이 커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너희가 얼만큼 보자. 너희의 능력을 확인해볼게. 봐봐. 이제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풀어, 알겠지? 문제를 푸는데 어떤 나라가 한 번만 꼽을게. 한 번만 꼽을게. 두 번만 꼽을게. 어떤 나라가 무역 이후 Y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대. 무역의 결과 Y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대. 네. 알겠죠? 네. 그럼 이 나라는 X제를 특화시킨 나라야, Y제를 특화시킨 나라인 거야? X제? 그대로 반대로 가면 되잖아. 아니 반대로 가야지. 왜요? 자 지금 이렇게 가라고. 그럼 이 나라는 뭘 특화시킨 나라인 거야? 왜? 지금 Y 생산을 한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10개가 더 커진 거잖아. 네. 이 나라 Y 특화시킨 나라잖아. 네. 왜? 예? 자, 에이 왜 이래? 봐봐. 그럼 너희가 이 나라가 8개 또는 5개였잖아. 네. 알겠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 아까? 비교. 우위가 있었고. 그래서 Y만 뭐 하기로 했어? 생산하기로 한 거잖아. 그게 특화된 거잖아. 네. 그래서 Y 8개 생산은 변함이 없는데 네. 대신 소비할 수 있는 X제가 그만큼 더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였잖아. 그게 뭐 여기 말했잖아 지금. 그래서 너희가 Y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그럼 다시 그럼 어떤 나라가 Y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다라는 거는 이 나라는 Y를 특화시켰다는 소리야? X를 특화시켰다는 소리야? Y를 특화시켰다는 소리겠지. 그럼 다시 그럼 이 나라는 무슨 제의 비교가 있었다는 거야? Y. 그래 Y제의 비교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국가는 어디에 비교가 있었다? 네? 반대국가는 어디에 비교가 있었다? X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유형도 있다고. 제시문에서 문제에서 알겠죠? A랑 B 자 다시 제시문에서 A와 B국이 서로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었대. 알겠죠? 이익이 생겼대. 이익이 생겼고 A 국가는 이제 꼬아야겠다. 무역 이후 X제에 대한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대. 저 나라는 어디에 비교의가 있었던 거야? A 국가는. 그래 X제에 비교의가 있었던 거야. 그럼 B국은 자연스럽게 무슨 제에 비교의가 있다? Y제에 비교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할 수 있겠니? 이거 어려운데요? 아주 약간.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막 가면 이제 진짜 고3처럼 배우는 거고 할 수 있을 것 할 같은데. 수 있겠죠? 막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얘들아 빨리 4번 5번 알겠죠? 4번 5번 하세요. 아니, 기말할 때 이거 할 자신이 없어서. 4번 5번 해. 4번 5번. 근데 기말이 만약 기말도 잘해야 될 게 너희 그러니까 1학기 그러니까 이 통사이가 1학기도 아까 정법이랑 윤리가 좀 빡세게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 요르스 로직이랑 막 아까 형벌 이런 거 정의로 나올 수 있고 기말의 지리를 또 해야 돼. 근데 기말의 지리가 막 이따가 나랑 보겠지만 자원이랑 인구 관련된 그래프 도표 해석들이 좀 있어. 1학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통사이가 좀 더 어려워. 세상에. 그러니까 1학기 중간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2학기 중간도 좀 부담스러운데 2학기 기말도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내용의 난이도로 봤을 때. 너희 솔직히 말하면 통사 1의 중간고사가 솔직히 앞은 되게 쉽잖아. 뭐 무슨 관점 이거 되게 쉽고 지리도 세계지리 뭐 사실 뭐 10개 우리 이거 물론 어렵게 배운 학교에 어렵게 배웠겠지만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 파트만 딱 하면 됐고 사실 그 뒤에는 뭐 별거 없었잖아요. 뭐 일단 네. 사고도 받았어요. 싸워가지고 얘들아 내가 이거 한번 봐봐. 이거 한개 하면 가자. 답이 무역 이전 생산 가격선. 얘는 봐봐. 무역 이후 소비 가격선이야. 네. 알겠죠? 그리고 최대 소비 가능선이야. 그러면 상대방인 꿀국은 무슨 재화를 몇 개 특화시킨 거야? YG를 꿀국은 YG를 몇 개 특화시켰다? 20개 특화시킨 거지. 자 다시 각국은 XG를 특화시킨 거잖아, 맞지? 알겠니? 이게 무역 이전에 자기들 나라의 생산 및 소비 가능선이었다고. 네. 근데 무역 이후에 최대 소비 가능선이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그럼 일단 이 나라는 이거 특화시킨 건 아니지. 네. 그러면 자기가 10개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비가 총 몇 개라는 소리인 거야? 20개라는 소리인 거지. 그럼 이 나라는 몇 개 만들었다는 소리야, YG를. 그래. 얼굴은 YG를 20개 만든 거지. 알겠죠? 아, 세상에 큰일 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우유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국과 을국보다 더 크다고. 이것보다 크다. 각국이. 각국이. 각국이.
생산 잘못 생각하면 분수하는 분수하면 안 돼. 아. 분수하면 계산 잘못한 거야. 하나 생산할 때 하는 거 분자로 가야 돼. 응? 생산 가능성은 분모지. 생산이 안 문제니까. 분모죠. 그러니까 22분에 어쩌고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보기가 지금 분수가 아니잖아.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없는데. 아니야 분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수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지? 맞겠는데 앞이랑 똑같이 계산했는데? 아마 너희가 잠시만 5번이 아니야. 맞는데 분수로 해야 되는데. 자 보자 얘들아. 하자. 4번부터 하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니까 분모 값은 빵 하나에 대한 기회 비용이 뭐야? 1이네. 너무 맞죠? 우유 1. 그다음에 우유 하나에 대해서는 빵 1. 그다음에 을국 빵 하나에 대한 기회 비용이 분모 4 맞죠? 우유 4. 그리고 우유 하나에 대해서는 빵 4분의 1. 일부러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문제 풀 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쓰면 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냥 좀 습관을. 그래야지 눈에 보기 쉽잖아. 빵에 대해서 각국은 비교의가 있고 우유에 대해서는 을국이 비교의가 있다. 맞죠? 을국이 비교의가 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이게 다네요. 네, 빵 생산의 절대 우위. 얘들아, 빵은 누가 더 잘 만드니? 이번에 숫자가 커야지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이게 숫자가 작으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 각국은 빵 생산에 비교의가 있으니 절대 우위가 있고요. 절대 우위도 있고 을국은 우유에 비교의가 있고 그다음 됐네요. 이거 각국은 하나고 우유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각국이 을국보다 더 크다가 맞는 말이니까 답은 4번이야.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5번. 얘들아, 일단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무역. 자, 지금 교역 이전에 봐봐. 교역 이거 쉬울게. 얘들아, 교역 이전에 각국이 의류 대략적으로 한 60몇 개. 이 정도 선이라고 하자. 알겠죠? 각국이 의류 66개 정. 66개. 그 다음에 기계 45개 맞죠? 맞죠? 기계 45개를 생산 소비했대. 그러니까 각국은 모든 점에서 생산이 가능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생산했다 이 말인 거지 맞지? 대략적으로 요 정도 지점에서.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의류 40개 그리고 기계 45개 맞죠? 그럼 대충 이쯤 되겠네. 이쯤 되겠네. 이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을국은 45. 자, 근데 지금 비교 조건 3번에서 비교 우위만 생산하고 의류 45개랑 기계 45개를 교환했다 했으니까 1대1 교환이거든 일단. 1대1 교환이고. 얘들아 바로 해보자. 각국의 의류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이야. 그러면 120이 분모가 되는 거니까 120이 분모가 되니까 6분의 5 기계고요. 기계 하나에 대해서는 5분의 6 의류가 되죠. 다 있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의류 하나
대한 기회비용이 8분의 9 기계 하나에 대해서는 9분의 8 근데 왜 얘들아 이 지금 여기서 보면 봐봐 의료에 대한 기회비용 6분의 5랑 8분의 9니까 각국이 더 작고 각국이 비교비가 있고 맞죠? 결국은 어디에? 기계에 비교비가 있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각국은 앞으로 몇 개만 만들겠음? 의류만 120개 만들겠음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비교비가 있었으니까 을국은 기계만 90개 만들겠음인 거야. 그런데 지금 45개 45개 교환됐다 했잖아. 그럼 얘들아 다 했잖아. 그럼 각국의 입장에서 다시 의류만 120개를 만들었어 얘들아 만들었는데 45개 주고 45개 받아왔잖아 이제 조건 3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류는 45개 줬으니까 몇 개라니? 분수가 나올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45개를 주고 45개를 받아왔으니까 45개를 줬으니까 몇 개가 남냐? 75개가 되는 거잖아 같이 의류 75개가 45개 줬으니까 대신 기계 45개 받아왔으니까 기계 45개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기계만 90개를 만들었어. 근데 마찬가지로 기계 45개 주고 45개 의류 받은 거잖아 같이. 그러니까 의류 45개 받아왔으니까 45개고 기계 45개 줬으니까 45개 남죠. 이게 무역 이후의 소비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 보기에서 무역 전후 비교하는 게 있죠? 네. 전후 비교하니까 그러면 각국은 66, 45개였는데 75, 45개니까 의류 몇 개만큼의 이익이 생긴다. 75에서 66 빼면 거니까 의류 9개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지. 맞잖아. 75, 45였는데 66, 45였잖아 원래는. 여기는 원래 45, 45였잖아. 맞죠? 45, 45였는데 미안 45, 45가 아니라 뭐였냐? 40 맞다. 미안 의류 원래는 의류 40개 기계 45개 소비 또는 생산했던 나라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의류 5개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네. 알겠니? 알겠니? 이런 거는 연습을 해보셔야겠다.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무역은 요 정도가 메인이야. 무역은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알겠죠? 집가요. 집가요. 많이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 그 다음에 세계화 평화는 안 어려우니까 좀 넘어갈게. 알겠죠? 왜냐면 너희 실제로 내신에서도 여기 자세하게 안 돼요. 세계화 평화는 그렇게 배울 만한 게 없어. 여기 좀 역사 이야기도 조금 있고 윤리 이야기도 조금 있고 지리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다 되게 얕은 내용들이야. 아니야 엄청 얕아. 엄청 얕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엄청 얕아. 나중에 대신에 학교 프린트나 이런 데서 98페이지에 학교 프린트 이런 데서 98페이지에 세계의 분쟁 지역 물어보거든. 이거 만약에 프린트 준다? 그럼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분쟁이 예를 들어 종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언어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영토 분쟁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아마 알려줄 거야. 뭐 외워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진짜 외워야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건 나중에 알아서 외우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분류를 하시고 어떤 분쟁인지를 알아야 한다. 알겠죠? 그리고 역사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동북공정 이야기도 좀 나오고 일본의 뭐 위안부 왜곡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그때 가서 공부하면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제일 재밌어. 그때 하면 되고 110페이지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요 마지막 단원은 5-3 5-3은 안 봐도 돼. 안 해도 돼. 거의 안 해. 아예 안 해. 나 여기 한 대 못 봤어. 5-1, 5-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와 자원 관련된 생유지리 개념입니다. 안 봐. 거의 안 봐. 중학교 때 왠지 문제 씨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을 거야.
110페이지에 이 인구 성장 모형, 인구 면적 모형은 아마 들어봤을 수 있어. 맞죠? 경제 성장 정도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하고 이건 따져요. 잠시만요. 아유, 어디까지냐. 잠시만 얘들아. 아닌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구는 사실 그냥 별거 없어. 이거 가지고 문제 나와도 되게 쉬워. 왜냐면 얘들아 바로 써버릴게. 1단계는 저개발국인 거야. 왜냐면 경제발전 정도에 따른 인구의 변화니까. 그럼 1단계는 후진국이고 바로 위에 이렇게 써볼래? 많이 낳는데 많이 죽어. 맞죠? 많이 낳지만 많이 죽기도 해요. 뭐 의학의 기술의 발달이 되지 못해서. 맞죠? 그래서 다산, 다사형, 다산. 알겠죠? 많이 낳는데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기술력이나 자본보다는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또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 같은 것들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 좀 높은 편이야. 아프리카 지금도 합계 출산율 6.6 이런 날이 많다고요. 여성 한 명당 낳는 평균화의 수가. 알겠죠? 그러니까 다산다사야. 근데 또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에이즈 감염 위험률도 되게 높고, 그로 인해서 막 인구 평균 수명인구도 되게 낮은 편이고. 다산다사. 그러니까 인구가 성장하니 머무르겠지. 출생률도 높은데 인구의 자연 감소가 뭐냐면 사망이거든. 사망. 자연 감소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정체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2단계 초기 개도국이거든. 초기 개도국. 그러면 2단계가 초기 개도국이니까 의학 기술 좀 발달되고, 맞죠?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뭐하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출생률은 뭐하다? 높은 거지. 여전히. 근데 자연 증가, 즉 사망률이 확 떨어지잖아. 그래서 많이 낳는데 사망률이 감소. 그래서 감사. 알겠죠? 그러면 2단계인 초기 개도국은 인구의 급격한 뭐가 이루어진다?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인구의 급격한 증가야. 자, 3단계는 후기 개도국입니다. 후기 개도국. 그러면 후기 개도국의 특징은 뭐냐? 2단계 때 너무 증가하니까 국가에서 뭐하라? 그만 나가라. 가족 계획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3단계쯤부터 여성의 진출이 그러니까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국가의 가족 계획 사업이나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알겠죠? 출산율이 감소하는데 사망률은 낮은 거지. 사망률이 낮아.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인구의 자연 증가, 즉 사망률이 낮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물론 출생률도 감소는 하지만 여전히 뭐에 비해서 사망률에 비해서 높아요. 증가는 하는데 2단계만큼은 급격한 증가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인구가 요 두 시기가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고 3단계가 되면 인구의 증가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완만해지기. 그러면 4단계는 뭐냐? 선진국이야. 우리나라 같은 생각하면 돼. 소사. 알겠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출산율이 낮고. 알겠죠? 옛날에야 자식농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농사가 아니라 굳이 안 말할게요. 자식이 농사가 되지 않잖아. 물론 나도 그렇고요. 나도 부모님한테 농사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따져봤더니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왜요? 봐봐.
아니 생각해봤더니 오케이 뭐 내가 갑자기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면 일단 최소 대출을 받는다 치더라도 6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출을 받는다 치더라도 쌤한테는 껌값 아니 그러면 그거 원리금 갚아야 돼.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고 치면 너희 학원비 많이 들잖아. 물론 나도 학원비긴 하지만 학원비 많이 들잖아. 너야 많이 안 들지만 너 학교 가면 그런 잘안 나가지. 많이 들잖아 학원비. 거의 생활비의 한 90%. 그러니까 학원비 많이 들잖아. 저희 집에 3명이 어? 3명 거의 이상. 아 진짜? 와. 야. 흡박이 3이라고? 방학 때 쌤들이 두 제가 배로 한번으로 들어가요.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네. 너무 많이 써야겠다 너를. 자식을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근데 쌤은 인맥이 있으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어. 큰 의미가 없어. 하여튼 선진국이고요. 5단계가 되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한 20년 뒤 인구가 오히려 이제 뭐하기 시작하는? 감소하기 시작하는. 알겠죠? 감소하기 시작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요런 걸로 개념 나오는 거야. 개념 나오는 거고 바로 왼쪽에다가 해버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인구 피라미드 관련해서 개도국형과 선진국형을 막 비교하게 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당연히 개도국이랑 선진국 비교하면 개도국은 유소년층 비율이랑 청장년층 비중 중에 어디가 더 높겠니? 선진국 대비해서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비교했을 때 유소년층 비율이 높겠죠? 맞죠? 반면에 이제 선진국은 노년층의 비율이 높을 거 아니야. 노년층의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0세부터 15세까지 유소년층이고 여기가 15, 65, 유소년이었어요. 0세부터 14세가 유소년입니다. 똑같이 15, 65. 그래서 얘들아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무슨 형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라미드형이야. 이게 피라미드형이야. 피라미드형. 아니 여기 피라미드형이고 여기 이제 개도국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비율이 높고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은 형태가 되는 거지. 이게 종형이라고 하는 거야. 종형. 알겠죠? 그래서 어디가 개도국형인지 어디가 선진국형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 봐봐. 이게 종형인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5단계가 되면 절대 감소.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시기가 되면 오히려 출생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선진국이 알겠죠? 종형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이걸 방추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게 방추형. 이게 다 선진국형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피라미드형, 여기는 종형 또는 방추형. 종형 또는 방추형.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나랑 좀 다른 걸 정해야 돼. 여기가 어떤 식의 또 그래프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소년층은 0세부터 14세까지가 유소년층이잖아, 맞지? 0세부터 14세. 그 다음에 청장년층.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부양인구라고 부르거든. 부양인구. 알겠죠? 부양인구인데 15세부터 64세까지고요. 64세까지. 그 다음에 노년층 65세 이상. 일단 노년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걸 어떤 학교들은 제시하는 학교도 있고 거의 내신에서는 제시 안 하는데 유소년 부양비 여기서 B는 비율이야. 비율. 어떻게 구합니까? 청장년층 인구수분의 유소년 인구수 곱하기 100. 요게 이제 유소년 부양비거든요. 노년 부양비 어떻게 하냐? 청분의 맞죠? 청장년층 인구수분의 노년층 인구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어떤 나라가 유소년 부양비가 만약에 20이다라고 하자.
20이다. 물론 이 나라의 전체 인구수는 알 수가 없는데 유소년 부양비가 20이라면 유소년 한 명당 부양 인구가 몇 명이라는 소리야? 다시 이게 20이면 유소년 한 명당 청장년층 인구가 부양 인구잖아. 부양 인구가 몇 명이라는 소리입니까? 네? 5명이라는 소리인 거죠. 5분의 1 곱하기 120이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유소년 한 명당 5명의 부양 인구가 있다는 소리인 거고. 이제 됐죠? 노령 부양비가 25라고 하면 대충 알겠죠? 노인 한 명당 청장년층이 몇 명이다? 4명이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4명이다. 그러면 얘들아 이 나라의 총 부양비는 얼마냐? 자 일단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수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수 곱하기 100이거든요. 자 이 나라 총 부양비 얼마야? 총 부양비 얼마야 이 나라? 45죠. 알겠죠? 왜냐면 총 부양비는 뭐 더하기 지금 이미 써놨잖아. 총 부양비는 뭐 더하기 뭐다?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령 부양비 값이 총 부양비야. 알겠죠? 알겠죠? 사회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막 분수가 나오고 소박이 나오고. 알겠죠? 이거 되겠죠? 자 그럼 봐봐. 비급이야. 10, 40, 50이라고 할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청장년층 그 나라 내에서 어차피 우리 청장년층 인구수는 알아 몰라? 맞지? 전체 인구수 모르잖아. 청장년층에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 A국이 더 높을까 B국이 더 높을까를 물어봐요. 얘들아 무조건 이렇게 나오잖아. 총부양비랑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서로 반대야 그냥. 알겠죠? 무조건 총부양비랑 인구 청장년층 비율은 반대야. 이거 무조건 그냥 반대야 반대. 이거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어. 다시 야 얘들아 A국의 청장년층 비율이 40%고 B국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35%래. 총부양비 누가 크다고 무조건. 총부양비 누가 크다? B국이 큰 거야. 그냥 무조건 반대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총부양비는 B국이 더 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누가 더 크겠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분모인데. 알겠죠? 인구 비율 분모잖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A국의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몇 프로인가를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청장년층 A국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몇 프로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자 봐봐. 어쨌든 이것만 따졌을 때, 자 우리가 비율로 따졌을 때는 1,100명당 유소년이 몇 명이다? 20명이라는 소리인 거잖아. 우리가 청장년층 인구수를 모르지만 1,100명으로 할 때 유소년 20명이라는 소리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1,100명으로 할 때 노인 인구수가 25명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1,100은 여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이거 대비 유소년층은 20명이고 이거 대비 노인 인구는 25명이라는 소리인 거니까 총 더하면 얼마야? 145. 알겠죠? 유소년 100명을 가정했을 때 미안. 청장년층 100명을 가정했을 때 알겠죠? 노인은 25명, 유소년은 20명이라는 소리인 거니까 전체 인구는 145가 되고 그 중에 우리 아까 청장년층 몇 명으로 잡았었어? 몇 명으로 가정했니? 100명으로 가정했잖아. 그럼 곱하기 요게 뭐가 된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지?
알겠죠? 어. 아니 5가 아니라 이거 해야 돼. 야 그럼 이제 응용을 다시 하지. 쉽잖아. 다시 A국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알 수 있죠. 알겠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전체 인구 아까 우리가 몇 명으로 가정했다고? 145명으로 가정했을 때 몇 명이다?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유소년 부양령, 무령 부양령 지금 거기서 밑에가 청정년이 둘 다 있으니까 응. 그거부터 해서 전체 인구 구한 다음 유소년을 뭐든 모르거든 하는. 그거죠. 어. 여전히 우리가 인구수는 알 수가 없고요. 노년층도 유소년층 똑같이 하는. 그렇죠. 145분의 25 곱하기 100.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어? 조금만 더 하고 끝나서 간다. 가는 게 아니라 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 아직 멀었어 너희. 왜요? 어? 지금 4시 2분이야. 뭐? 그럴 리가 없네. 4시 2분이야. 한 10분만 더 하고 쉴래? 아니면 지금 바로 쉴래? 지금 실례. 지금 바로 쉴래? 조금만 쉬었다 하자. 조금만 깔았다 합시다.